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남도 내 동사도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통영에 방치되던 의료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태워져 논란입니다. 부족한 처리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7일) 낙동강 하구뚝 소문이 두 번째 개방됐습니다. 개방을 환영하는 환경단체 어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갈등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의 섬이라 불렸던 저도 47년 만에 시민들 품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하루 2번 유람선을 타고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5월 북한에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결국 우리나라 방역망도 뚫었습니다. 17일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돼지 열병이 발병했는데요. 경남도는 방역에 초비상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돼지 농가입니다. 공동방재단이 곳곳을 돌며 소독약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17일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경남의 615개 돼지 농가에서 19일 오전 6시 반까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관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돼지가 갑자기 고열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조합 방역단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난 5월 북한에서 발병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치사율은 최대 100%. 구제역과 달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지역 돼지 농가에서도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경남도는 17일 시군 축산 관계자와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고 파주에서 돼지와 퇴비용 분변 등의 도내 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관계 기관별로 이제 역할 분담도 하고 앞으로 이제 방역 조치 어떻게 할 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앞으로 일주일. 돼지열병의 국내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경남에서는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김해와 통영에 방치됐던 의료 폐기물이 창원에서 소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단 창원만의 일은 아니어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김해의 한 창고에서 적발된 의료 폐기물입니다. 김해와 통영에서 불법 보관된 양만 412톤, 대구와 경북을 더하면 모두 1,400여 톤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산하환경청을 통해 이를 모두 소각했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비상시 의료 폐기물 예외 처리할 수 있게 한 매뉴얼이 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의료 폐기물이 전용 소각장이 아닌 창원의 한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워졌다는 소식은 논란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민은 민원을, 공장들은 낙동강청과 창원시를 찾아 소각장 이전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밤만 되면 악취가 그렇게 심하대요. 너무 심하니까 막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알죠. 그 옆에 그 산업 폐기물을 소각했던 곳이 의료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각장 이전이 꼭 돼야 됩니다. 묵인 논란을 받던 창원시도 급기야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은 사후에 처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처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주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낙동강청은 방치된 의료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안과 2차 감염 등 공공성을 위한 시급한 처리였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화를 내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통영과 그 김해 그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들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좀 공공성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은 13곳. 의료 폐기물이 나오는 양에 비해서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설이나 새로 신규로 하려는 주민들이 반대로 쉽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회에서 국민들 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요구마저 불거지는 가운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6월 낙동강 하구뚝이 32년 만에 처음 개방됐었죠. 이를 두고 인근 농민 등 여러 단체 반발로 한동안 꽤 시끄러웠는데요. 17일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문 개방을 둔 첨예한 찬반 공방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건설된 낙동강 하구뚝. 17일 이 하구뚝 10개의 수문 가운데 1개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낙동강 하류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됐던 1차 개방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강 상류로 바닷물이 유입됐을 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1차 때보다 시간을 20여 분 늘려 1시간가량 개방되면서 예상되는 바닷물 유입량만 120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번보다 바닷물 유입이 2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인근 농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진 상황. 농작물의 염분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지역 농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집회를 열고 하구뚝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땅 밑에는 무수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개방을 했을 때에 소금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오늘 열었다 해서 내일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서서히 우리 모르게. 반면 어민들은 수문 개방을 반깁니다.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던 제첩과 장어 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에서입니다. 사실은 10분도 못 들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나마 그거 열었는데도 우리 어민들이 이 주나 장어 잡는 걸 놨을 때 한 마리도 안 나오던 데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할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입니다. 환경부는 경남 부산의 식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실험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구뚝 기준으로 해서 상류 10km 범위 이내까지만 염분이 이렇게 유입되도록 저희가 실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계속 장기적으로 개방을 해서 28km까지 올라오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아니면 생활용수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2차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3차 개방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개방 시간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남해군 해역에선 추가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조 방제와 예찰 활동에 여전히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적조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어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온이 떨어져 적조가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남해 지역 양식장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던 미조면 해역. 당시 물고기 170여만 마리가 태풍에 밀려온 적조에 순식간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적조 경보가 유지되며 여전히 바다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조면 해역에선 여전히 적조 생물 개체수가 1000개를 넘어서며 적조띠가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어 방제 작업과 예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현면과 서면 해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미조 해역은 추석 전후 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피해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적조가 발생될 경우 어루의 활력이 저하되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적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태풍의 영향으로 적조 생물이 연안으로 이동해 집적된 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수온과 일조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 바람과 대조기 영향으로 적조가 이동 확산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온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피해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조 생물이 잘 클 수 있는 수온이라든지 일조량이 적정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조가 지금 발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통영에서 3만여 마리 폐사가 추가 집계돼 남해와 통영 7개 어가에서만 이번 적조로 물고기 약 18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산 피해만 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 부분도 곳곳에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험 수익 수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지금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 어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에서 조업에 나서고 있는 어민들도 적조로 인한 조구역 변경 등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적조가 장기화될 경우 여러 직간접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오면 고기가 그 근처로 오질 않습니다. 모든 생물 자체가 살아있는 거는 다 그 깊은 바다로 숨어버리니까. 인근 하동군에서도 추석 연휴에 양식장 8곳이 밀집돼 있는 금남면 해역에서 적조 피해 예방 사항을 점검하고 적조 확산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 어민들의 피말리는 아픔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약방문이 아닌 양식장 안전지대 사전 이동 등 보다 실효성이 있고 근본적인 적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GS 차준입니다. 내년 창원과 김해, 진주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스마트 교차로와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도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표지판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 도심 내 주차 가능 공간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정보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세개시 84km 구간에 국비를 포함해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5일 김해시 문화체육관에서 김해와 양산, 밀양 등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기업 50여 곳이 당일 면접을 통해 약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현장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구직자를 모집하는 기업 100여 곳도 박람회에 참여합니다.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와 유통, 의료 부문 기업들도 채용 박람회에 동참하며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면접 체험과 컨설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저도가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17일 거제 장목면 궁동항에서 저도 개방 협약식을 열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2차례 유람선을 운항키로 했습니다. 저도는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제외한 산책로와 골프장 등이 공개되며 내년 9월까지 임시 개방됩니다. 이후 거제시는 대통령 별장 등 핵심 시설을 포함한 저도의 완전 개방에 초점을 맞춰 군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해시의회의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광희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1년의 활동 기간이 끝났지만 현재 김해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 재검증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뚜렷한 성과가 없는 데다 김해신공항 반대말을 위한 특위 활동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내 투표 끝에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 가야사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된 대정부 건의안에는 가야 역사문화권 조사와 연구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지속적 관심이 적다며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합천군 의회에서도 가야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건의안들은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종병원 화재가 났던 밀양의 원도심 가곡동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됩니다. 밀양시는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374억 원을 투입해 도시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역 광장에 플리마켓 등을 마련하고 방치된 창고를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3개월째 진척이 없는 가운데 17일 오후 경남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 5곳이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산과 울산, 대구, 경북 부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경부울 측은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내 전문가 이외에 해외 전문가 등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재검증 시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 측은 재검증위원회 기술적 판단만을 요구하며 경부울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오후 3시 반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여성인재학당 특강에 참석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오전 11시 재단법인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제74회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3시 밀양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를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9시 구천댐 사진명소 위험지 현장을 방문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7시 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2019년 3분기 창녕군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합니다. 우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남부내륙철도 역사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도 낮엔 덥겠습니다. 한낮에 양산과 함안 30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르며 체감상 가을보단 여름에 가깝겠는데요. 다만 낮엔 더워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집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는 시기인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막바지 늦더위도 수그러들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26도 선을 보이며 선선하겠고요.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씨에 가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차단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